명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네, 명사의 전용인데요. 명사의 성격이 변화하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은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고유명사는 영어로 proper noun이라고 합니다. proper가 본연의 뭐 그런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명사에게만 본래 붙어지는 이름이다,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의 이름이나 뭐 회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게 단복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고유명사가 뭐로 바뀐다? 보통명사로 바뀌어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단복수 개념을 갖는 보통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4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4경우를 7, 8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미스터 스미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스미스 씨죠. 스미스 씨는 came to see you, 너를 보러 왔는데 네가 없을 때, absence 부재니까 네가 없을 때 널 보러 왔어. 보통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면 스미스 씨가 보러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스미스 씨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앞에 어를 붙이게 되면 어는 기본적으로 불특정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indefinite, 지정되지 않는다, 불특정하다 이런 느낌이니까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스터 스미스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의 뜻이 certain, 한국말로 하면 뭐뭐라는 사람 정도로 되겠죠. 스미스 씨라는 사람이 찾아왔던데? 이런 거죠. 예. 지가 스미스라 카니 스미스일지 알지? 내가 잘 모르는 놈이야. 스미스라는 사람이, 스미스라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쓸 때 고유명사 앞에 어가 그 사람을 불특정하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you are a bit of a 강호동 yourself. 요새 뭐 강호동 아주 잘 나가죠. 예. 너는 약간 강호동 같다. 예. 강호동이다. 강호동은 사람인데 거기에 어를 붙이니까 역시 불특정한 느낌을 주니까 강호동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강호동 같은 사람이다. A man, a person like 강호동. 강호동 같은 사람이다. 강호동 같은 사람이라면 뭐 체격으로 보면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재밌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잘 나가는 MC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건 강호동 같은 사람인 면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안 좋은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I've got a lot of bills in my class. 자, 빌이라는 사람 이름에 S가 붙었어요. The prince is Henry. Henry라는 사람 이름 앞에 어가 붙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떤 가문, 어떤 가족, 즉 family member라는 뜻이겠죠. family 또는 family member. 복수를 쓰게 되면 family겠고요. 단수를 쓰게 되면 family member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클래스에 이건 가족이 아니고 빌이 많은 거네요. 이거는 가족이 아니고 a lot of bills. 빌 씨가 굉장히 많다. 빌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The prince, 그 프린스는 헨리 가문의 한 일족이다. 헨리 가문의 멤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 앞에 어나 복수가 붙는 경우. 보통 그 사람 이름은 그 이름은 성일 경우가 많겠죠. last name인 경우가 많겠죠. Did you ever read a Dickens? 디킨스 책 읽어봤니? 디킨스의 책이죠. Ford 앞에 어가 붙으면 Ford가 만든 자동차를 의미하가 되겠죠. Versace. 자, Versace 우리나라에서 베르사체라고 하죠. 자, 베르사체라는 명품 뭐 제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roduct, 제품, 그죠? 또는 작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과 관련된 작품 또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바뀐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명칭을 표현하는 고유명사가 어떤 불특정한 느낌을 주거나 또는 뭐와 비슷한 사람 또는 가문, 가족, 작품, 제품의 의미로서 보통명사로 바뀐다. 두 번째는 C가 U로 바뀌는, 이번엔 거꾸로네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히려 셀 수 없는 명사로 바뀌는 경우인데 추상적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예문 한번 봅시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이고 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이니까 원래 보통명사인데
그 앞에 덜을 붙임으로 해서 오히려 셀 수 없는 명사로 바뀌었죠. 덜을 붙임으로써 셀 수 없는 명사로 오히려 바뀌어버렸어요. 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표현되는 뭡니까? 문필의 힘을 말하는 거죠. sword, 칼로 대표되는 무력을 말하는 거죠. 문필의 힘이 무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 힘이나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이나 글로써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서희 장군 나오죠. 예. 자, 그런 거. 실제 있었던 일은 뭔지 알 수 없죠. 예. 설마 그 서희 장군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거란군이 갔겠어. 예. 그건 아닐 것 같죠. 예. 자, 이 의심이 많아요. 자, 3번 U가 C로 바뀐다. 이게 참 중요하죠. U가 C로 바뀌는 거 두 경우 다 참 중요한데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아까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 셀 수 없는 거라고 배웠던 명사들이 특정 상황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어서 복수가 되거나 관사, 어언이 붙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다양한 종류 성질을 표현할 때 다양한 종류 성질의 조치입니다. 다양한 종류나 성질을 표현할 때 I don't like sparkling wines all that much. 나는 스파클링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와인 그러면 원래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근데 앞에 스파클링이 붙어서 특정 제품을 의미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으니까 S가 붙은 거죠. 스파크는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와인 중에 거품이 있는 와인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샴페인이라고 부르죠. 샴페인. 그렇죠? 샴페인. 원래 샴페인이라고 썼었죠 또. 근데 이제는 샴페인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샴페인은 원래 프랑스 집안의 샹파뉴 지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샹파뉴 지방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안 그러면 그거 정말 국제 저작권협회에 걸린다라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식 보통 명사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구체적인 여러 제품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액체를 의미하는데도 보통 명사로 바뀐 겁니다. That might be in financial difficulties.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이라고 할 때 difficulty가 셀 수 없는 명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로 굳이 썼다면 그렇게 쓴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지. 각종 어려움이란 뜻이죠. 각종 어려움. 그러니까 financial difficulty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지.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운용자금이 없다든가 또 대출 기일이 다가온다든가 또 투자자가 압박을 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는 뭐 횡령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종다양한 difficulty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실제로 difficulty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복수가 되거나 어원이 붙었다면 특정한 다종다양한 종류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이 다양한 종류란 개념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예문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특정 대상을 가리킬 때 자,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원래는 조금 그 덩어리적인 개념으로서 셀 수 없는 명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셀 수 없는 명사거나 이랬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셀 수 있는 단위로 전환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세기 어려운 덩어리적 존재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다가 셀 수 있는 단위로 전환되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게 있겠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이다가 보이는 것으로 바뀌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거죠. 이걸 지금 구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뜻이 다른 명사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 threw a stone at the neighborhood dog. stone은 돌이죠. 물질적 의미에서의 돌은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무질서적인 덩어리잖아요. 그 덩어리를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야. 근데 이렇게 되면 손에 집어서 던질 수 있는 돌로 바뀐 거죠. 사실은 다른 돌이죠. 물질적 의미의 돌이라기보다는 개를 맞추기 위한 돌이 되죠. 이럴 때는 돌을 2개 던졌다, 3개 던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잖아. 사실은 한국말로는 둘 다 돌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른 의미의 돌이 된 거야. 그 광산에 있는 돌과 들판에 있는 돌과 이 독에 던지는 돌을 한번 생각해봐. 개념이 다르죠? 사실상 바뀐 겁니다. I like to two coffees, please. 커피는 원래 셀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원래는 a cup of coffee. 2잔이 필요하면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어법에 맞는 거예요. 커피는 셀 수 없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레스토랑트에서 밥 먹기도 배고파도 죽겠는데 말이죠. 꼭 이렇게 정식으로 말을 하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레스토랑트에서는 실제로 셀 수 없는 명사인 이런 물 같은 종류들도 이렇게 복수로서 그냥 two coffees, two cups of coffee라고 안 하고 그냥 two coffees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레스토랑트라고 써놓으세요. 레스토랑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This is a wonderful walnut cake. 자, 이건 아주 멋진 맛있는 호두 케이크다. 케이크도 원래 a piece of cake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케이크라는 어떤 하나의 제품.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 1개, 케이크 2개 이런 식으로 케이크 전체 온 덩어리를 1개, 2개씩 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른 케이크는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지만 온 케이크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She was once a beauty.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 보이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이럴 때는 아름다움이란 추상적 개념인데 어가 붙음으로 미인이라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네. He did me many kindnesses. kindness 역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친절. 하지만 앞에 many가 붙었으니까 복수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이 되죠. 복수명사. kindness가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many가 붙었다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있고요. 뜻이 바뀐 것도 알 수 있어.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친절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뜻은 친절의 행동이 있었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친절이라는 개념. 친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친절이죠. 요거는 추상적 개념이야. 친절한 행위는 구체적인 일이 있죠. 예. 뭐 나를 태워주고 나의 짐을 들어주고 그럼 두 가지 친절 행위를 한 거죠. 친절한 행위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야. 구체적 행동. 예. There is a hair in my corn soup. hair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인데요. 머리통에 붙어 있을 때는 못 세. 그렇죠. 숱이 많다 적다 할 때 이걸 누가 세요? 안 세잖아요. 머리통에서 떨어지면 세기 시작해. 그렇죠? 아니 뭐야 왜 국에 머리칼이 2개 떨어져 있어. 머리통에 붙어 있을 때는 못 세다가 머리통에서 떨어지면 세는 단어 바로 헤어입니다. 머리칼 1개가 숲에 떨어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머리칼과 요 머리통에 있는 머리칼은 사실은 다른 머리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다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무생물,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이 두 가지 경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뜻에 따라서 C도 됐다가 U도 됐다가 그러니까 C가 됐다가 U도 됐다가 되는 것은 다른 명사라는 얘기죠. 뜻도 다른 명사.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볼 때 같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다른 명사로 분류돼서 요 뜻일 때는 C, 저 뜻일 때는 U 이렇게 뜻에 따라서 명사가 다른 명사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것도 사실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씩 칠판을 보면서 해봅시다. School begins at 8:40. 자, school 앞에 어가 없어요. 단수 취급했습니다.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인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건 수업이란 뜻이죠. 학교 수업은 못 세는 명사인데 There are 4 schools in this district. 이게 복수명사 썼으니까 이거는 학교란 뜻이겠죠. 예, 이건 다른 스쿨이다 이거야. 다른 단어다. 얘는 C 스쿨이고 얘는 U 스쿨인 거지. 다른 단어입니다. 예. Have you got enough light to read by? read by light 옆에서 책을 읽는 거죠. 옆에 불을 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빛을 갖고 있니? 빛이죠. 빛이라는 거는 입자죠. 뭐 누구는 파동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는 뭐 편의상 입자라고 합시다. 빛이라는 광자가 쫙 온다고 할 때 이걸 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건 셀 수 없는 명사인데 The lights went down and the performance began. 자, 연주가 시작되려면 뭐가 꺼져야 돼? 불이 꺼져야겠지. 뭡니까 이거는? 전등이죠. 전등. 전등 1개, 전등 2개, 전등 3개, 전등 4개. 이건 다른 개념 아니야. 예, 빛이라는 추상적 개념이고 이건 구체적인 전등 개념이니까 역시 다른 명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구체적인 특정 대상을 가리킬 때는 사실 다른 뜻이 된 것이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세 번째,
There was a smell of burning leaves in the air. 공기죠? 공기일 때는 못 씁니다. 이거는 뭘까요? excitement의 air가 있었다. 어디? reception, 만찬장에. 만찬장에 뭔가 들뜬 들뜬 분위기. 자, 한국말로 이 분위기가 셀 수 있는 명사란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뭐 눈에 보여야지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on과 함께 쓰인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복수도 있어요. put on airs, 뭐 잘난 체하다 하는 것처럼 on이 붙기도 하고 복수도 있는 명사라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세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표현을 쓸 때 on을 붙이거나 복수 명사를 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말에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죠. 야, 여기 공기가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이거? 공기하고 분위기가 같은 의미로 쓰이죠. 네, 영어에서 공기는 못 쓰고 분위기는 샌다는 거. 참 웃긴 얘기죠. 페이퍼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페이퍼. 페이퍼는 쉽게 찢어진다. 이건 찢다의 뜻이 아니고 찢어지다라는 자동사로 썼네요. tear죠, tear. Paper tears easily. 자, 종이라는 물질적 개념입니다. 역시 아까 그 물질 할 때 나왔었죠. 종이, paper. 하나 읽진 않았습니다만. The story is in all the papers. 스토리가 모든 페이퍼 속에 있다. 이거 뭡니까? 뉴스페이퍼의 의미죠. 뉴스페이퍼. 신문의 의미로 쓰일 때는 단복수 다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신문 한 개는 a paper. 신문 여러 개는 papers. It's going to be difficult. 어려워질 거예요. Because all my papers are in a mess. In a mess. 엉망진창. 나의 모든 페이퍼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뭘까요? 서류입니다. 서류로 쓰이는 페이퍼는 항상 복수입니다. 항상 복수. 아까 goods라든가 아까 강의에서 그런 거 있죠? 항상 복수, close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항상 s를 붙이고 항상 복수로 취급합니다. 근데 서류는 왜 항상 s를 붙이고 항상 복수로 취급할까? 좀 이해할 수 있죠? 서류란 건 막 뭉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걸 셀 수 없는 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언어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니까. 자, 못 셀 때는 종이, 셀 때는 신문, 항상 복수일 때는 서류. 됐죠? 네. 그 다음에 I cut my hand on my broken glass. 유리죠. 유리일 때는 못 세고 I drink several glasses of wine a day. 와인은 원래 이렇게 붙이는 게 맞죠. glasses of. 이거 뭡니까? 유리 잔이죠. I need some new glasses. 안경이 되겠습니다. 예. 잔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 안경일 때는 항상 복수. 짝으로 돼 있는 명사는 항상 복수다. 파트 2 일치할 때 했었죠. 이렇게 딱딱딱 대응되어 있는 게 페이퍼하고 비슷하네요. 자, 다 했죠? 이렇게 자 명사의 전용. 이 예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예가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독특한 복수형이 있는데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든 뒷공무니, 어미, 서픽스, 뒷공무니가 이상하게 생겼고요. 복수형이 될 때 그놈이 또 이상하게 바뀐답니다. 자, 어떤 게 라틴어고 어떤 게 그리스어에서 왔다.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외래어에서 온 단어들의 뒷모양이 독특하며 복수 모양도 독특하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좀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잘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이 us로 끝나면 I로 복수로 바뀐대요. US가 I로 바뀐다. alumnus 나왔죠? 동창입니다. alumnus. 복수는 alumni. 보통 발음을 I라고 발음하죠. nucleus, 핵입니다. 핵이 여러 개 있으면 nuclei. 그죠? stimulus. 이거는 이제 핵무기 할 때 핵에도 쓰이고요. 원자 핵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에서 어떤 중핵을 만든다. 그런 데도 쓰이고요. stimulus, 자극이죠? 자극이 여러 개면 stimuli. US가 I로 바뀝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책에 안 써놨는데 radius는 반지름이에요. 뭐가 뭐로 바뀐다고요? US가 I로 바뀐대. 자, US를 I로 바꿔봐. 어떻게 돼? radii 이렇게 되죠. I가 2번 나와요. 야, 참 신기한 단어 나옵니다. 요거는 발음이 E고 요건 발음이 I니까 radii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radii. 반지름 여러 개.
이원의 반지름, 저원의 반지름, 이원의 반지름, 반지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복수가 된다. 이게 US가 I로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A가 AE로 바뀌는데 A일 때는 A일 때는 E라고 발음합니다. 자, 오늘 스타크래프트 잘 나오네요. 스타크래프트 또 나온다. 저그족이 저글링이 되기 전에 꼼지락거린 놈이 이름이 뭐죠? 네. 어머,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예. 책을 보고 가겠습니다. 라바죠, 라바. 라바. 꼼지락거리는 애벌레. 라바인데, 복수가 라비. 예.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스타크래프트 하시다가 라바 2마리나 3마리가 꼼지락거릴 때, 야, 라바다! 이러지 마시고, 라비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스타크래프트 용어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vertebral. 자, vertebral은 척추입니다. vertebrae 그러면 척추 여러 개. antenna는 뜻에 따라서 복수가 두 가지인데 antennae는 촉수. 곤충의 촉수일 때는 antennae. 곤충의 촉수처럼 방송 전파를 받는 안테나는 antennaes라고 복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왼쪽은 외래어처럼 복수를 만드는 거고요. 오른쪽은 영어처럼 복수어를 만드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촉수처럼 전문 용어일 때는 원래 유로한 라틴어 그리스어의 외래어를 충실하게 따라주고 이게 방송 안테나가 됐을 때는 현대어 아닙니까? 그럼 현대어는 영어로 편입된 다음에 생긴 복수니까 영어식 원리에 따라서 복수가 생기게 된 거죠. 포뮬러, 공식이죠? 네, 이거는 포뮬리, 포뮬러스가 다 된다. 점점 S처럼 붙이는 게 늘어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예. 그 언어라는 게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원래 더 많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자꾸 변질되죠. 예. 우리나라도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특히 키보드 오타로도 막 말이 생기잖아요. 완전을 니은하고 R을 거꾸로 쳐서 오나전이 되기도 하고요. 말이죠. 근데 말이죠. 오나전을 모든 국민이 쓰게 되면 완전이란 말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말이죠. 제가 미국 갔다가 참 느낀 적이 있는데요. 미국 말은 원래, 미국 말이 아니고 영어는 말이죠. 상대방이 긍정 의문으로 물어봤건, 부정 의문으로 물어봤건, do you see라고 물어봤건, don't you see라고 물어봤건, 봤으면 yes고, 못 봤으면 no죠. 그게 영어죠. 한국말은 원래 안 그랬죠. 한국말은 봤니? 응 그러면 반 거고 못 봤니? 응 그러면 못 봤다 했거든요. 한국말은. 한국말이 변하죠. 한국말이 영어 예스처럼 변하고 있잖아요. 한국말에 응 그러면 긍정문이고 아니 그러면 부정문. 한국말이 영어에 오염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처럼 하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예스하고 부정문이에요. 이 새끼들이 부정문으로 봤을 때. 오, 대학도 나온 놈이.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동양어의 영향을 받고 동양어는 영어의 영향을 받고 이게 지금 아주 꿀꿀이 잡탕이 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자꾸 등장하는 거죠. 영어가 자꾸 쓰일 테니까 쓰이면 쓰일수록 이렇게 포뮬리라고 쓰는 사람보다 포뮬러스라고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UM으로 끝나는 게 낫죠? UM으로 끝나는 건 엄인데요. 복수가 어입니다. 엄은 어. 자, 백테리엄 보이죠? 백테리엄은 박테리아 한 개입니다. 복수, 단수가 거의 안 쓰이겠죠. 박테리아가 한 개 존재하기는 매우 어렵죠. 실생활에는. 생물학 책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박테리아 한 개가 1분 내에 10억 개로 증식한다 그럴 때 처음 주어는 박테리아 한 개일 거 아니야. 그럼 백테리엄 이래거든요. 예. 그 경우 말고는 실제 생활에서는 항상 백테리어가 복수로 존재할 테니까 우리나라 말도 박테리아 그러지 박테리엄은 없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데이텀 나왔죠. 데이텀은 데이텀을 거의 안 쓰죠. 데이텀에서 유래한 데이터만 쓰죠. 예. 이건 단수가 거의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텀을 안 쓰고 데이터란 단어만 쓰게 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데이텀의 뭐다? 복수란 얘기죠, 원래. 그러니까 데이텀은 데이터에서는 복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데이텀이 안 쓰게 되다 보니 미국인이건 영국인이건 호주인이건 대다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원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겠죠? 데이텀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단수로 받는 사람이 점점 늘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서 데이터는 단수로도 받고 복수로도 받아요.
황당한 거죠. 원래는 복수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원래의 기원이 사라지면서 단수 명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데이터 are, 데이터 is. 혼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텀은 단복수다 말했습니다. 층이야, 층. 뭐 지질학에서의 단층이 되고요. 계급계층의 층도 되고요. 스트레이텀은 단수, 스트레이터는 여러 개의 층, 복수가 되겠습니다. 자, UN 묻는 게 좀 더 있는데요. 커리큘럼 있죠. 커리큘럼. 우리가 교과 과정, 그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은 단수, 커리큘럼은 복수. 근데 커리큘럼즈라고도 쓴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미디엄, 매체, 매개차라는 뜻이죠. 미디어도 쓰고 미디엄스도 쓴다. 근데 미디어는 데이터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미디어가 워낙 많이 쓰이죠. 매스미디어 이렇게 되니까 미디어가 원래 미디엄의 복수인데 미디어를 그냥 단수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매스미디어 의미로 쓸 때는 미국 영어에서는 보통 단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책에 써놨죠? 네, 거기 써있습니다. 그 다음 끝이 IS로 끝나거나 SIS로 끝나는 게 ES 혹은 SES로 끝나는 겁니다. 예. IS가 ES 또는 SIS가 SES. 내가 이거 옛날에 쾌돌 한번 문법할 때 장난으로 SES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누구죠? 바다, 예, 바다, 옥주연, 그렇지? 옥주연은 핑클이야? 유진, 그렇지. 완전 까먹었네. 유진은 이제 탤런트가 됐죠. 연기도 좀 못하지만. 예. SES 전신이 원래 이름이 SIS였어요. 예,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인데 그래도 혹시 외우기가 편할까봐 안 편한가? 미안해. 예. 요건 발음이 is고요. 요렇다고 s가 아니고요. is예요. sis, sees, is, is. 알겠죠? s가 아닙니다. is.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analysis, 분석. 그 다음에 analysis가 아니고 analyses. 따라서 장모음으로 is라고 발음하면 복수고요. is 하게 되면 단수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axis. 복수는 axis. 축이죠, 축. 예, 부시 대통령이 axis of evil이라는 말 만들어갖고 참 오래 써먹었죠. 예, 악의 축. 예. 이 악의 축에 대한 최근에 그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요. 원래는 악의 축을 때 이라크, 리비아, 쿠바 이렇게 있었는데 북한이 원래 없었답니다. 막판에 북한이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이게 당시 행정부의 어떤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야. 그런 말도 나왔는데 악의 축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서 리비아하고는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협박을 해갖고 이제 리비아가 굴복했죠. 굴복했고 이라크는 이제 쳐들어갔고 북한하고 쿠바는 계속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죠. 악의 축. 이제 공화당 정권은 물러갔는데 악의 축이란 개념은 이제 쓰지는 않죠. 근데 부시가 한동안 오래 썼죠. 베이시스. 기지죠, 기지. 거기 각주 12번 보세요. 베이시스의 복수는 어떻게 할까요? 예. 베이시스의 복수는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여기서 온 것일 수도 있죠. 예. 베이스, 기초 또는 뭐 야구 베이스, 그죠? 베이스의 복수도 베이시스고 베이시스의 복수도 베이시스다. 알겠죠? 예. 그 얘기고요. 다이그노시스 진단, 일립시스 생략, 하이포터시스 가설. 이게 벌써 단어 자체가 옛날부터 썼을 것 같죠? 예, 가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생략, 진단, 히포크라테스 이런 생각나잖아요. 예. 오에이시스, 오아시스, 포렌테시스. 자, 포렌테시스는 보통 복수로 씁니다. 포렌테시스. 뭐죠? 괄호. 괄호는 하나만 안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붙잖아요. 그래서 포렌테시스는 보통 복수입니다. parentheses. 괄호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 책 맨 끝 구두점 가서 자세히 할 겁니다. 시놉시스. 예, 영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 시놉시스, 줄거리. 예, 먼저 이제 투자자를 잡을 때 영화의 대본도 아직 다 안 나오는데 시놉시스를 먼저 씁니다. 그걸 갖고 이제 프로듀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금을 모아오죠. 영화. 야, 재밌을 것 같지? 그러면서. 예? 시놉시스,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thesis. thesis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명제, 논리학에서 명제 있죠. 명제. 그래서 thesis의 반대가 antithesis죠. 그래서 반명제라고 그러죠. 반명제. 명제와 반명제를 종합해서 종합을 하는 것을 synthesis라고 하죠. 종합명제. 뭐 종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이렇게 thesis, antithesis를 대립시켜서 synthesis를 계속 만들어가는 법이 해겔식 철학이라고 하죠.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명제라는 뜻도 있고요. 학위 논문, 특히 박사학위 논문을 thesis라고 많이 합니다. 학위 논문. 그 다음에 끝이 EX로 끝나면 ICS, ECS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XS가 되기도 합니다. 인덱스는 색인이죠. 색인은 A부터 Z까지 돼서 본문에 있는 관련 어들을 찾기 좋게 맨 끝에 있는 것을 색인이라고 하죠. 인덱스. 인디시스라고도 하고요. 인덱시스라고 하고 둘 다 쓴다. 어펜딕스는 책의 부록입니다. 어펜드가 붙었다, 추가했다 그런 뜻이죠. 어펜딕스, 부록. 네, 어펜디시스라고 하고요. 어펜덱시스라고 하고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펜딕시스, 어펜디시스 둘 다 할 수 있고요. 어펜디스가 신체 기관으로 쓰이면 말이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마치 부록처럼 달려있는 기관이 있어. 그래서 잘라내기도 하죠. 뭐죠? 네, 맹장. 맹장의 뜻으로 쓰일 때는 맨 오른쪽 거 어펜딕시스 오른쪽의 복수형만 씁니다. 맹장일 때는 오른쪽 것만 쓰고요. 부록일 때는 중간 거 오른쪽 거 복수 둘 다 쓴다. 뭐 세세하게 다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틀리게 썼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아쳐먹으니까. 예. 요게 나오지? 자, ON은 A로 끝납니다. criterion, 기준이죠. 단어들은 다 중요한 단어예요. criteria, 기준들. phenomenon, 현상.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phenomena, 현상들. EAU는 뷰로죠. 뷰로는 바로 전시간 나왔죠. 사무실이란 뜻. 또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부서 있죠. 무슨 국, 무슨 부, 국부 할 때 그 뷰로란 말 씁니다. 국이라는 게 결국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복수형이 X를 붙이는데요. 발음은 Z라고 발음해요. 뷰로스. 뷰록스가 아니고요. 뷰로스. 어차피 뭐 S로 발음하는데 뭐 X라고 쓸 게 뭐 있느냐? 그냥 S라고 쓰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S로 씁니다. 그래서 X로 쓰는 거는 영국식이고요. X 대신에 S를 그냥 쓰는 거. 이게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뷰로라고 하나 써놓으시고 그냥 S라고 쓴 다음에 이게 US식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써있는 요 X에는 UK식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들이 이상한 복수형으로 바뀌는 것들을 쭉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거고요. 네, 알아두면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죠.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실제 영작을 할 때는 잘 알고 있어야지 좀 창피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명사에 대한 내용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요. 21문제 풀면서 명사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1번. The United States contains a highly diverse population. 자, 미국이란 나라는 더를 붙여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나라마다 이게 더가 붙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The United States가 됐죠. Contains a highly diverse population. 인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백인 인구만 해도 뭐 백인이 다양한 백인들이 있고요. 뭐 동양인, 흑인 뭐 많죠. 멕시칸 많습니다. 이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인구인데 주민인데 이 어를 쓸까 어를 쓸까 안 쓸까 그 얘기죠. 인구, 주민. 뭔가 집합적 개념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까다로운 거죠. 한국말로 딱 보면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 볼 때 뭔가 그룹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population은 셀 수 있는 명사다. 2번. Only the atmosphere of the earth. 지구의 대기권만이 오직 충분한 옥시전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삶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행성도 충분한 옥시전이 없죠. 이건 틀린 게 쉽게 보입니다. 기체는 이렇게 세지 않죠. 옥시전에서 S를 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Like people, 사람들처럼 owl has binocular vision. 자, owl이란 명사가 나왔고 vision이란 명사가 나왔고 people이란 명사가 나왔습니다. people은 사람들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복수죠. 항상 복수. people are 이렇게. people이 민족, 국민 이렇게 쓰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럼 민족, 국민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민족처럼, 하나의 국민처럼. 여기는 국민, 민족의 뜻이 아니고 요거니까 people이 맞죠. 사람들처럼 owl, 올빼미 한 마리, 올빼미 두 마리 잘 보이죠?
거의가 틀렸죠. 따라서 올빼미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올빼미의 지네릭 개념, 지네릭 나운 배웠죠? 동물의 지네릭 나운은 플러스 단수명사 혹은 복수명사, 가끔은 더 플러스 단수명사도 쓴다. 근데 앞에 두 개가 제일 많이 쓰니까 an owl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owls라고 하게 되면 owls have라고 해도 되겠죠. binocular, 쌍안경이죠. 쌍안경 시력을 갖고 있다. 시력은 셀 수 없는 명사인 것 같죠. 예, 어떤 상태나 어떤 추상적 개념이니까 어를 쓰지 않는다. 여기가 틀린 겁니다. owl. There are no evidences. 요거 배웠죠? evidence는 항상 셀 수 없다는 거. 그래서 s를 뺍니다. 기억나요? clue는 어떻다? 셀 수 있는 명사다. 예. 증거가 없다. 무슨 증거? life, 생명체. 셀 수 없는 명사죠. Life now exists on Mars. 화성은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셀 수 없습니다. Pains warn the body about dangerous situations or injuries. pains, pain에 s가 붙었습니다. pain은 고통이죠. pain이 고통으로 쓰이면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를 빼야겠죠. 참고로 pains를 한다는 거 있죠. pains는 노력, 수고 그런 뜻이죠. take pains. 그러니까 pain과 pains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pains가 노력, 수고일 때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복수인데, 예, take pains 그런 표현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take pains. 이거 틀렸죠? pain warns가 되겠죠. 고통은 신체에 warn, 경고를 주는데 위험한 상황과 부상에 대해서 상황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부상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한데 요게 기억나. 다양한 상황, 다양한 종류에서는 복수화한다. 위험한 상황도 여러 개가 있겠죠? 부상의 종류도 다양하죠? 다양한 종류를 표현할 때는 복수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뒤는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 사실 우리가 준동사라든가 동사 문제가 쉽지 명사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 수많은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를 외국인 입장에서 다 외우고 있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acrylic fibers, 아크릴 섬유죠. 아크릴 섬유에 S가 붙는 게 맞느냐? 맞습니다. 파이버. woven, 짜여지기도 하고 뜨개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urable fabrics, 섬유도 복수명사 맞습니다. 내구성 있는 직물이 된다. 섬유도 셀 수 있고 직물도 셀 수 있고 various texture, 여기가 틀렸네요. various가 나오거나 several이 나오거나 different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종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s를 붙여줘야겠습니다. 이런 텍스처 같은 단어를 뭐라 그러냐? 사전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var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게 뭐냐? var가 variable이에요. variable noun. 가산, 불가산을 변화한다는 얘기죠. 가변명사라고 할까요? 가변명사. 그러니까 C로도 쓰였다가 U로도 쓰였다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인다 이거지. 뜻이 바뀌지 않으면서. 뜻이 뭐예요? 질감이죠. 참 질감이 복수로 쓰인다는 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질감. 이런 질감도 느껴지고 이런 질감도 느껴지고 다양한 질감이 느껴지면 이걸 또 복수로 여긴답니다. 그걸 noun, variable noun이라고 합니다. 되고요. The jellyfish. 자, 동물의 종 개념은 더 플러스 단수명사 쓸 수도 있죠. 여기서는 the jellyfish에서 끝난 게 아니고 the jellyfish body입니다. 예, 명사가 두 개 이어지면 앞의 명사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로 써야 되는 거죠. 젤리피쉬의 바리는 뭐처럼 보인다? 벨, 종처럼 보이기도 하고 엄브렐러, 우산처럼 보이기도 한대요. 종은 당연히 쇠죠. 엄브렐러도 당연히 쇠죠. 따라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Electric lamps, 전기 램프는 전기는 못 셀지 모르지만 전기 램프는 셀 수 있죠. 복수입니다. 전기 램프는 복수를 쓴 이유는 지네릭을 표현한 거죠. 전기 램프는 전부 일반적으로 produce lights, 어떤 라이트를 만든다? 빛을 만드는데 by means of 뭘 수단으로 해서 electric energy를 이용해서. 여기 틀렸죠?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S를 빼야겠죠. 이건 했던 거고요.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의 의미로 쓰일 때는 역시 셀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 이럴 때는 복수로 쓰기도 하는데 에너지스라고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9번 malnutrition 영양실조죠. 대표적인 추상적 개념이네요.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One of the most common effects. 자, effect가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배웠어. One of the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나온다. 이게 뭡니까? 복수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랬죠 아까. Several, various면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정황인 거야. One of the면 복수명사 나오는 정황이야.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거든. 영양실조는 못 세는데 빈곤은 센다는 건 이상하죠. 똑같은 추상적 개념이니까 어를 빼면 되겠습니다. 10번 whale. 자, whale은 고래죠. 아, 동물이 저렇게 동물이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쓰면 안 되죠. whale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whales have라고 해야겠죠.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종전체. 고래는 많은 특별한 특질들을 갖고 있다. many 복수명사. suited for 뭐뭐에 적합한 living. 요거 뭡니까? 동명사죠. in water의 부사구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동명사 앞에는 관사 쓰면 안 되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 일반적 물입니다. 역시 셀 수 없는 명사. During the late 1800s and the 1900s, scientists made several important discoveries in optics. 자, discovery, 발견. 여러 가지 종류의 발견이면 셀 수도 있겠지.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른다고 해도 정황이 있잖아요. several 나왔으니까 discoveries 복수가 됩니다. 얘도 가변명사, 대표적인 가변명사입니다. 가변명사란 건 뜻이 바뀜이 없이 단복수로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다 쓰이는 거. 이거를 variable noun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볼 때는 뜻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명사가 된 거잖아. 미란 단어과 미인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때는 못 쓰고 미인일 땐 세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야. 발견으로 세기도 하고 안 세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앞으로 명사를 사전에 찾아볼 때 거기에 you라고 써있는지 see라고 써있는지 아니면 the라고 써있는지 잘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명사로 사용되는지 또 뜻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Much industrial sewage. sewage는 하수, 오수, 폐수죠. 전형적인 액체 플루이드고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ewage 맞고요. much도 맞습니다. 산업하수, 산업오수가 contains harmful chemical. 해로운 화학물질과 다른 폐기물질을 갖고 있다. 자, 얘도 화학물질, 얘도 물질이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틀린 거지. 아, 어렵다. 죽인다. 여기가 틀렸어요. chemicals. 화학물질 셀 수 있는 명사, 물질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어요. other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명사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other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건 알아야 맞추고 모르면 틀린 거고요. 13번. Scientists use several techniques. several이니까 techniques 복수가 됐고요. To gather information.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information은 절대 s가 붙지 않은 절대 못 쓰는 명사입니다. 이런 게 참 좋고 시험에는 날 가능성이 높죠. 13번. Normal human cell. 자, human은 형용사 휴먼이 있고 명사 휴먼이 있죠. 인간의도 되고 인간도 되는데 뭐로 쓰였건 상관없죠. 왜? 명사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면 형용사고 명사로 쓰여도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s가 없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있죠. 어디? 실험실에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For only a limited time. only a limited time. 아주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실험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5번 해볼까요? United States and China. 중국과 차이나가 are the leading countries. 주도적인 나라들이다. 선두국이다. 두 나라니까 복수가 맞죠? Salt production. 소금 생산에서 주도적인 나라들이다. 틀린 거 없겠죠? 네, 15번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서 production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production은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죠. 행위는 대표적으로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production. 그에 반해서 product 그러면 제품이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건이 됐죠? 제품. 따라서 그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겠죠.
production도 말이죠. 상연되는 공연이 있죠. 공연, 연극이나 뭐 콘서트 같은 공연의 의미로 쓰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생산의 의미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게 15번이 되겠고. 16번. Many products. 바로 뒤에 나오네요. 많은 제품들이 used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데 아까 life는 했고요. result from. 어디서 오는 거다? laboratories work. 실험실 작업에서 오는 것이다. 명사 두 개 붙어있는데 앞에를 복수로 하면 안 되죠. laboratory work. 이렇게 하겠죠. work가 작업, 일, 그런 의미로 쓸 때는 셀 수 없는 명사겠죠. 어떨 때 셀 수 있을까요? 예술작품 영어로 뭐죠? work of art. 그렇지. 작품. 아까 프로덕트하고 마찬가지야. 작품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A work, works. 이렇게. 이게 works란 단어도 있어요. 얘는 단수도 works고요. 복수도 works예요. 즉 works is도 있고 works are도 있는데요. 작업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셀 수 있는 명사죠. works라는 셀 수 있는 명사, work라는 셀 수 있는 명사, work라는 셀 수 없는 명사까지 다 있다. 17번. There are stock exchanges. 똑같은 문제입니다. 명사 두 개 있으니까 s를 뺍니다. stock exchanges. 스탁의 교환이 있다. 모든 중요한 파이낸셜 센터들에서 전 세계 the world.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건 더 붙이는 경우가 많죠. the world, the earth, 이렇게 the sun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에 더가 붙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18번. The first patent. patent 특허. 뭐의 특허? mechanic refrigeration. 예, 냉장 특허가 어디서 발해졌다? Great Britain에서 to the American inventor Jacob Perkins에게 부여됐답니다. 미국에서 온 발명가인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 특허가 통과된 거네요. 여기가 틀렸죠? 미케닉. 미케닉은 명사로 자동차 수리공 또는 기계공 그런 뜻이죠. 자동차 수리공, 기계공. 기계공 리프리저레이션 안 되죠. 그래서 미케니컬 형용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잘못된 명사 사용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바꿔줘야 된다. 19번 up to now 지금까지 confessions 고백인데요. that have obtained from defendant 피고로부터 얻은 고백. 피고는 여러 명이니까 S 붙였습니다. 제네릭이고요. in a hypnotic state 최면 상태에서 상태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렇게 얻은 자백들은 여러 가지 자백이 있겠죠. have not been admitted 인정되지 못했다. 뭐로?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S를 빼야 되겠죠.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코트, 재판법 정도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명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20번. The memory of a typical digital computer. 전형적인 디지털 컴퓨터의 메모리는 어를 써야겠죠. 컴퓨터는 셀 수 있는 거고 어 플러스 컴퓨터로 제네릭을 표현한 겁니다. 복수명사 써도 되겠죠. 네, 하나를 쓰는 게 좋겠죠. 왜? 한 컴퓨터의 어떤 메모리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typical 디지털 컴퓨터의 메모리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쉽네요. 이런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in the form of the digit, 디지트 0 and 1, 이진수인 0과 1의 개념으로 바이너리 코드, 이진수 코드죠? 이진수 코드.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21번까지 있나요? 21번까지입니다. arrowheads, 활촉이죠? 활 대가리니까 활촉 of great antiquity. 아주 고대 활촉들은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고대 활촉들은 have been found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데 왜요? 거기서는 specimen of bows. 활의 견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활촉은 돌이니까 남아있는데 활은 나무로 돼 있으니까 보통 다 썩고 사라졌겠죠.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have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어는 당연히 복수가 돼야겠죠. 얼핏 보면 복수처럼 보입니다. 왜? man의 복수가 man이니까 복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specimen이란 말은 없죠. 원래 이렇게 생긴 말이죠. 함정이 걸려 있는 거죠. specimen이 이게 견본이죠. 견본, 표본. 단수 명사고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S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men 복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서 이게 뭡니까?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사라는 건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주어 섬기면서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냐? 야, 무슨 맹장일 때는 어펜디스 쓰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뭐 부록일 때는 어펜디시스 되고. 예. 와, 이런 것도 있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 부사 들어갈 텐데요. 형용사는 이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훨씬 더 기대하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